네, 모두양 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민족과 이념, 그 사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금 붙여봤어요. 요 사이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 이념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가지고서 저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갖고서 막 공박하고 반론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지향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옳은 이야기도 지금 왜곡을 당하고 또 틀린 이야기도 왜곡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올바른 건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반추. 소가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안 먹죠. 한번 그 음식을 갖다가 속에 넣고서 뱉어내고 다시 한번 먹는 그런 반추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민족, 애국심, 또 한민족,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키워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은 뭡니까?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바로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반공주의가 옳고, 사회주의가 옳고,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이거 현대사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8.15 광복을 1945년대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게 100년이 지나갔습니까? 지금 1945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 불과 7, 8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일제 치하 36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1905년부터 시작한다면 근 40년 이상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간과해 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작금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다. 또 누구는 공산주의였다.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의 거리를 만드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이념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갈라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죠.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팩트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무분별하게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과 한 7, 80년 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식민지의 수탈을 당했죠. 자, 19세기 또는 20세기의 우리 조선은 어떠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 왕조의 그런 잔재가 그대로 있으면서 제국주의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들어오면서 이권 다툼에 우리나라가 희생물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왕조는 유지를 하면서 식민지의 식민지들이 당하는 그런 꼴을 같이 동시로 좀 당하고 있는, 그래서 봉건 시대와 반식민지 시대를 전락했던 것이 바로 20세기 초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한말부터.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 열강들이 오면서 가장 손을 댄 것이 바로 일본이었죠.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근 4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재산을 수탈을 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수탈을 한 거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정말 국민학교 학생이 우리가 사지선다형 찍듯이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1910년도에 합방을 하면서 했던 정치가 뭡니까? 무단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회유도 하고 3.1운동 이후에는 또 친일파를 또 만들기로 하고, 그러면서
아주 뭐 미국, 영국, 뭐 독일 이런 그 서구 열강들이 다른 나라의 그 식민지를 만들면서 통치를 했지만은 그런 그 기존에 있던 식민 제국보다 더 가혹하고 모진 그런 수탈을 자행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죠. 자,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 자행했던 그런 많은 수탈들. 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했던 아주 그 중요한 수탈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식민지 수탈, 쌀 뺏어가고 음식 뺏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그 수탈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이었죠. 즉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럼 거기에 희생양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었죠. 자,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병을 요구했고 또 이제는 징병제로 가면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저쪽 남태평양, 태평양, 일본 저쪽 전쟁터로 끌려가서 개죽을 당했던 그러한 것이 불과 지금 7, 80년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여자 정신 근로대 해서 몸빼 바지를 입히고 군수공장에 투입을 해서 갖은 그 혹사를 당했던 그렇게 우리 민족 백성들을 갖다가 악랄하게 착취했던 것이 바로 일제 식민지 수탈의 현장이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빼앗아 공출제도죠. 숟가락, 젓가락, 이런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은 싸그리 다 가져가고 또 우리 국민이 먹는 모든 음식 재산의 80%를 갖다가 공출해버리는 전대미문의 수탈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가 우리는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 35년간의 그 일제의 그 질곡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만세 그 이상 그런 그 희열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일궈낸 해방이 아니라 저쪽 전쟁에서 이긴 뭐 미국이나 소련의 승전국들에 의한 그런 해방이 돼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이 연출된 거죠. 자, 해방이 됐지만은 소련은 원산, 미국은 인천을 통해서 점령군의 형태로 우리 조선 반도에 오게 된 거죠. 여기에 또 뭡니까? 바로 좌우 이데올로기가 이제 또 그 전면에 부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또 이념대결이 이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방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전문정국 밑에서 일제와 비슷한 상황에 삶을 영위해야 됐고 그런 와중에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우파니 좌파니 하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념에 갈려서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암살당하는 그런 혼란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죠. 이러한 좌우 대결이 극심하게 표출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6.25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자, 이 6.25 전쟁은 동족 상잔, 같은 민족이 서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여기에 또 다른 나라까지 개입했던 그런 세계전의 양상을 띄었던 그런 전쟁이죠.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이면서 이념 전쟁이었죠.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대립이었죠. 자, 이것이 오늘날 현재까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게 뭡니까? 통일이 되었습니까? 6.25 전쟁 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국토는 완전히 황폐화가 됐죠. 그리고 남는 것은 다시 해방 전에 그대로 38선이 그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념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 그런데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이 갈림길이 결국은 북에는 김일성, 또 남한 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정권 유지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반공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요술방망이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여기에 과연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애국심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바로 위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대승 차원에서 통일의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활용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이념적으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는 건 점도 우리가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갖다 갈라치게 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기득권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소위 그 조선 당쟁 300년간의 어떤 이 조선 당쟁이 있었던 뭐 남인과 서인의 그런 피 튀기는 싸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전유물 부산물 또는 아주 나쁜 그런 DNA 유전자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북한의 선주교의 정몽주의 이를 보면서 역사를 일깨웠고 또 원산의 정어리 공장 보면서 또 원산 학사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이런 북한에 얼마나 많은 또 명승 또 고적 또 유적이 있겠습니까? 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곳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가 된 이북 그 이후에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이 한민족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서로 또 잘해보자. 이것이 결국은 노태우, 김영삼,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쭉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쭉 간 거죠. 근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이것이 지금 이념화돼서 다시 북을 완전히 지금 아주 큰 우리나라의 그 적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지금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좀 잘못된 거죠. 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결국 남과 북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갈라놓게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냉정하고 또 과거를 갖다가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실상 8.15 이후 8.15 또 좌우 이념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혼란을 겪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독재에 의한 어떤 이 민중들의 어떤 봉기에서 4.19 혁명 또 6.29까지 해가지고서 민주화를 많이 일굴 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우리 나라고 모든 것이 지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만큼은 70년, 80년 전으로 좀 그대로 지금 다시 또 퇴보하는 게 아닌가.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해서 지금 혼란스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일궈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그 힘으로 자주 독립을 일궈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승전국,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한 그러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 국가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념, 이데올로기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뭡니까? 이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사상적 대립이 혼란스러우면서 이것을 갖다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죠. 자, 이거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자주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이 독립의 아픔, 이거에 대한 이 부산물이 결국은 이런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지금까지 가져오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피력하면서 우리 국민들 여기저기 편향되지 말고 우리 객관적인 시선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자기 성찰하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갑시다. 자, 모대강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